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의 잔혹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뜨리지 않는 단골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가 한반도의 호랑이를 잔인하게 사냥해 멸종시킨 사건입니다. 대중은 대개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배달민족의 용맹한 기상과 정기를 끊어놓기 위해 저지른 야만적인 주술적 만행이다라고요. 감정적인 국뽕서사로 결론을 내리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영험한 정기나 무속이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과 자원의 인과관계입니다. 조선총독부라는 식민지 개척기업이 왜 그토록 막대한 예산과 병력을 투입해 호랑이를 지워버렸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왜 유독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만 호랑이가 인간을 가성비 좋은 사냥감으로 여기며 온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었는지, 그 서늘하고 차가운 경제사회학적 진실을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반도에 원래 호랑이가 많았으니 옛날부터 호환이 일상적이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적 데이터, 즉 사료를 대조해보면 소름 돋는 모순이 드러납니다. 먼저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호랑이 관련 기록은 극히 드뭅니다. 그나마 나오는 것도 신문왕의 시조묘에 들어왔다처럼 체제의 불안정이나 군주의 실정을 경고하는 정치적 징조일 뿐, 백성들이 무차별로 뜯겨 죽었다는 생활형 재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성에 호랑이가 나타나 치안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군대를 동원해 소탕하는 선에서 끝났고, 불교와 도교가 융합되어 사찰에 산신각을 짓고 공존할 수 있는 영역 안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이 수천 건으로 폭증합니다. 세종 시절에는 한 해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백성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상소가 올라와 전담 특수부대인 착호갑사를 창설했고, 정조 시절에는 한 달 만에 한 지역에서 수십 명이 사냥당해 로컬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왕이 사는 궁궐 지붕 위를 호랑이가 뛰어다니던 시대,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왜 삼국과 고려에겐 산속의 무서운 이웃이었던 호랑이가 유독 조선에 이르러 사람의 목을 으스러뜨리는 살인 병기로 폭발했을까요? 본질적인 원인은 조선의 치명적인 경영 실패, 즉 산업공상이라는 왜곡된 경제, 지배 구조에 있었습니다. 양반 지배층은 상공업과 기술이 발전하면 백성들이 부유해져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기술을 천대하고 화폐 유통을 막았죠. 나라에 돈이 없으니 조선이 택한 생존 노선은 오직 농업 올인이었습니다. 세금을 뜯어내기 가장 좋은 호구, 납세자인 농민들을 땅에 묶어둔 것입니다. 여기서 최악의 참사가 시작됩니다. 상공업 대안이 없으니 인구가 늘어날수록 산과 숲을 불태워 논밭으로 만드는 지나친 농토 확장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게다가 조선 중기 이후 서민층까지 온돌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매일 엄청난 양의 땔감을 산에서 베어냈습니다. 농지를 넓히고 땔감을 구하려 나무를 베어내니 한반도의 산들은 순식간에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호랑이의 영토와 인간의 영역을 가르던 경계선이 무너진 겁니다. 숲이 사라지고 주먹이인 멧돼지가 멸종하자 굶주린 호랑이는 인간 영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영악하게 학습했습니다. 이 발도 없고 느려 터진 벌거숭이들은 사냥하기 가장 쉬운 가성비 메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지경까지 왔다면 국가가 무기 기술을 발전시켜 토벌에 나섰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을 천대하느라 화기 기술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더 사악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백성들이 강력한 화약 무기를 가지면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민간의 화약 소유와 총기 소지를 철저히 통제하고 규제했습니다. 지방의 백성들은 눈앞에서 가족이 호랑이에게 찢겨 죽어도 괜히나 낯을 들고 소리만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가 백성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하자 지배층이 선택한 해결책은 역겨운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맹수가 아니다. 이 산을 지배하시는 거룩한 산신령이시다. 너희가 충성이 모자라 노하신 것이니 무기를 들 생각은 말고 선앙당에 떡을 차려 빌어라. 국방 무능과 경제 실패를 감추기 위해
사람을 찢어 죽이는 괴물에게 왕관을 씌워 영적 세계의 신으로 신분 세탁을 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공포에 질려 짐승에게 절을 하며 살았습니다. 1910년 한반도를 접수한 조선 총독부의 눈에 조선은 기이한 나라였습니다. 철도를 깔고 광산을 개발해야 할 인프라, 현장에 맹수들이 나타나 인부를 물어가고 공급망을 마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이 주술을 부려 민족 정기를 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한 식민지 독점 기업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이를 봤습니다. 호랑이는 영물이 아니라 자산 가치를 갉아먹고 인프라 구축을 방해하는 물류 방해 리스크이자 청소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일제는 수천 명의 경찰과 연발 소총으로 무장한 포수 집단 동원해 대대적인 해수구제 사업을 벌였습니다. 조선 왕조가 수백 년 동안 무능해서 방치하고 산신령이라 속여왔던 공포의 실체를 근대 기술인 총탄 몇 발로 단 몇십 년 만에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참혹한 실상을 외면한 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산하에 다시 호랑이가 뛰어노는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낭만적인 꿈을 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주장이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줍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안전을 감상주의적 재단에 바치는 무책임한 방종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최근 도심까지 출몰하는 야생 곰들로 인해 주민들이 상시적인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민명피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떤가요? 환경부가 지리산에 풀어놓은 반달곰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이 마주치는 공포는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곰이 등산로에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고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양봉 농가의 생계를 박살내고 있음에도 도심 속 방구석에 앉아 공존을 외치는 이들은 정작 산간지역 주민들이 겪는 실존적 공포에는 눈을 감습니다. 맹수는 장식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물리적 리스크입니다. 400년 전 조선 백성들이 호랑이에게 목숨을 뜯기며 살던 공포를 민족의 기상이라 포장하는 것이나 오늘날 맹수 복원을 부르짖으며 타인의 안전을 담보로 잡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감상주의와 무책임한 낭만주의를 동시에 걷어내야 합니다. 일본이 근대식 화기로 호랑이를 사냥해 전리품으로 매달았을 때 현장에 있던 조선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제야 밤에 다리 뻗고 자겠구나. 내 자식이 찢길 공포는 끝났구나라는 압도적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산신령이라 믿고 빌었던 존재가 총탄 한 발에 구르는 짐승에 불과했구나라는 뼈저린 패배감이었을까요? 조선이 설계한 산홍공상이라는 감옥, 그리고 일제가 청소한 호랑이의 잔혹사, 당장 내 목숨을 건진 실리와 실체 없는 명분의 충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진실을 보십니까? 인간의 안전과 실리를 외면한 채 자연의 낭만만을 좇는 사회는 결국 400년 전 호랑이 밥이 되면서도 산신령에게 빌어야 했던 조선의 무능을 오늘날 현대판 버전으로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뼈를 때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악마의 품격이었습니다.